조이의 북카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꼭 한 번 이 기적을 갈구한다. 보통 사람인 우리가 원하는 삶의 기적은 무엇일까? 기적이란 거창한 말에 비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이란 아주 단순하다.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적이리라. 조이북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기적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비밀, 미라클 클럽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도 기적의 설계라는 챕터를 낭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에 꼭 한 번은 당신의 미라클. 기적은 사람의 힘이 행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일이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났다던가,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라던가, 희박한 가능성 속에서 생존해 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를 기적이라 부른다. 그만큼 기적은 일어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할 만큼 강한 에너지를 지닌다. 간절히 원하던 것을 자신의 삶에 펼쳐지게 만드는 것. 그 단순한 명제가 사실은 죽어가던 사람을 살릴 때나 쓰는 기적이란 단어를 동원해야 할 만큼 한 개인에겐 어려운 일이다. 태어나서 누구나 작던 크던 무언가를 꿈꾼다. 간절함의 경중은 있겠지만 바라던 대로 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같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뜻한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일생을 마친다. 나는 성인이 되고 거의 25년 동안 영적인 문화를 연구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조화에 관한 출판물을 펴내고 역사에 나타난 대안적 영성 사례를 기록하고 현재 영성계에 새로 나오는 자기 해방과 자기 개발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경험 삼아 시도해보기도 하고 고찰하며 내 삶에서의 의미를 찾고 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며 나는 대단히 강력한 하나의 힘이 존재하며 이 힘을 개인적인 완성, 의미, 목적의식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항상 이 힘을 이용하고 있고 반대로 이 힘에 우리가 이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힘은 일종의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때로는 매우 강하게 작용해서 인생의 먹구름을 거치게도 하고 새로운 먹구름을 드리워서 우리가 향하는 앞길을 막기도 한다. 기적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기적이 가진 강력한 에너지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웬만해서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삶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 힘은 우리와 밀접한 차원에서 또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화나 마찰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 힘은 전통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기대를 일체 뛰어넘는 상황과 사건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으므로 나는 이 힘을 바로 기적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누구나 이 힘을 자신의 인생에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랄프 월도 에머슨은 1860년에 쓴 에세이 운명에서 괴테의 파우스트를 따서 이 역학에 대해 말했다. 여기서 소원을 빌 때는 조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니 라는 유명한 격언이 나온다. 여기서 교훈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찾을 것이고 우리가 피하는 것은 피할 것이라는 것이다. 괴테는 말했다. 젊을 때 그리던 꿈은 나이가 들고 한꺼번에 온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도가 받아들여질까 하는 걱정에 번번이 전전긍긍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 기도할 때는 매우 신중하라. 고귀한 소망만 청하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나온다. 평상시 우리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화목한 가정이나 좋은 집, 좋은 차처럼 막연하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것을 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다른 소망을 품고 있어도 그 소망이 나의 비대해진 의식의 벽에 눌려서 맥을 못 추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거나 전혀 깨닫지 못한다. 나는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신사상이 우리에게 묻는 기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은 없을 것이다. 두려움 없이 성숙하고 정직한 자세로 내 안에 있는 많은 생각을 정리해 본다면 그동안 보이지 않고 숨어 있었던 진정한 갈망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정신적 힘에 더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속적 성취에 대한 강렬한 바람을 발견할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데 열과 성을 다한 사람은 자기 표현에 대한 갈망이 내면 깊은 곳에서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지 모른다. 또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외향적인 사람은 간절히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을 알아차릴지도 모른다. 본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내 안에 숨은 진심일 것이다. 간절함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그 꿈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격려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간절히 바람이 모두 현실적이지는 않다. 첫 단계를 시작하고 혼자 힘으로 나갈 의지와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지리적 여건,
재정 상황,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나이, 훈련, 교육도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를 단순히 장벽으로 보기보다는 무척 중요한 고려 사항들로 생각해야 한다. 나는 이루기 어려운 꿈이라면 아예 도전조차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힘든 시기, 좋은 시기를 겪으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의지는 어떤지 인식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갖추고 나의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절대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 하지만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간직하는 꿈, 그저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꿈은 소용없다. 가능한 한 모든 힘을 꿈을 성취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역경을 만났을 때 극복하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도 행동에 해당된다.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 그 전에 먼저 꿈을 실현하게 해줄 요소들을 제자리에 준비시키고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자신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할 때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어렵다면 믿게 만드는 것이다. 스포츠계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목표를 글로 적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와닿을 것이다. 미국의 스포츠 주간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코넬 대학 소속 레슬링 챔피언 카일 데이크를 2013년 올해의 대학생 선수로 지명했다. 카일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경력을 쌓기까지 고된 훈련과 더불어 신사상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설명한다. 카일은 시합을 준비하고 출전하는 3년 반 동안 빨간 스프링 노트에 자기 확신의 말을 무려 2,000번이 넘게 빼곡히 적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 적어 내려가며 4개 시즌에서 자신이 바라는 체급을 모두 석권할 수 있다고 자기 암시를 되뇌었다. 2013년 3월 23일 카일 데이크는 전국 챔피언 리그에서 4개의 체급을 연달아 석권한 최초의 대학생 레슬러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운동 선수들의 사례는 신사상의 효과를 들여다보는데 특히 유용하다. 우선 많은 올림픽, 대학, 프로 선수들이 시각화와 긍정적 자기확신을 사용하기 때문이고 그 결과를 도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훈련 등 무수히 많은 요인이 반드시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기 확신의 메시지를 간단하게나마 쓰기를 권한다. 나는 반드시 무엇이 될 것이다. 와 같은 거창한 문구가 아니어도 괜찮다.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세부적 지침을 완성한 날이라면 더더욱 좋다. 그런 자신에게 칭찬하는 것이다. 가령 늘 훈련을 반복하는 운동선수라면 오늘 훈련을 마친 후에 원하는 그림에 한 발 더 다가간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악기를 다루는 직업이라면 연습을 마친 후에, 수험생이라면 오늘 목표한 공부를 다 끝내고 마지막 마무리에 메시지를 쓰는 것이다. 오늘부터 더 나아진 나를 칭찬하라. 그저 단순히 하루를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꿈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자신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막연하게 보이던 길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멀게만 느껴지는 것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나의 단점들이 보일 것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점까지 이르게 된다. 때론 지독한 현실과 싸우게 될지라도 나는 내가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운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자신의 꿈과 능력이 교차하는 지점을 알아냈다고 해서 저절로 생계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취업 안내서가 아니다. 다만 이 책은 만약 그렇다면 이라는 말이 입에서 맴돌다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의미 있고 목적 의식에 부합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안내서일 뿐이다. 대다수 예술가들이 경제적 고민을 한다. 인생에 전념하는 예술과 열정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것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수입이 나오는 직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다. 나도 예술과 생활의 공생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진정한 성취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창의적인 행동에 관여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성공의 척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한 가지 목표에서 시작된다.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다 보면 기적에 다가가게 된다.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정교하게 쌓아올린 기적에 다가가는 것이다. 누군가 침범할 수 없고 섣불리 가져갈 수도 없는 자신만의 성인 것이다. 정확한 목표 의식과 자기 확신, 또 그에 걸맞은 역량이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단련하면서 무수히 반복될 회의감에 맹렬하게 맞서 싸우다 보면 어느새 기적은 그렇게 당신 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